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클래스 스튜디오의 EPD입니다. 오늘은 영화 미드소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드소마는 호르가 마을의 하지축제 미드소마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을 주제로 한 공포 영화입니다. 미드소마의 마지막에는 9명의 제물이 바쳐지는데요. 그중 4명을 외지인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뜬금없이 마을과 관계없는 외지인을 불러다가 자기들 종교의식의 희생양을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영화 미드소마를 통해 희생양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제의적 성격의 축제와 차이소멸이라는 테마를 통해 사회나 개인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희생양을 죽여 그 위기를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희생양이 어떻게 선정되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생양은 그를 둘러싼 군중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생양은 군중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희생양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먼 존재는 아닙니다. 또 희생양은 군중들과 닮은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똑같은 존재도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희생양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중간 지대에 걸쳐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을 다시 말하면 경계인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군중은 희생양을 선택할 때 이런 애매한 지대에 있는 자를 고르는 걸까요? 이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카타르시스 효과의 극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르가 주민들이 카타르시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폭력을 재현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개인 간의 차이가 없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은 희생양을 죽였을 때의 카타르시스를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선택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선택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할수록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면 죄의식도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질수록 희생양에게 더욱 죄가 있다고 느끼는 법이며 그가 심판받았을 때의 쾌감도 더 커지는 법이죠. 희생양 선택의 기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군중은 자기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과 위기의 원인이 희생양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난하고 죽입니다. 만약 이때 그들이 선택한 희생양이 자기들과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자연히 군중은 그를 희생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자기와 비슷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희생양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선택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군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선택해도 희생제의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겪는 문제의 책임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방인에게 있다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희생양은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 동시에 속해 있는 경계인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영화에서 제물들을 호르가 마을로 부르자마자 잡지 않는 이유도 이런 희생양의 선정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르가 사람들이 이방인을 외부에서 부르자마자 죽였다면 그들 내부의 폭력은 적절히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자에게 자기들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우니까요. 희생양들은 호르가 마을과 어느 정도 동화될 필요가 있기에 마을 주민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희생양 만들기 과정, 즉 희생양 조작은 원시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딩카족의 거대한 가족 희생은 비슷한 유형의 희생 예비 작업을 보여줍니다. 딩카족은 어떤 동물을 그 무리에서 끄집어내자마자 곧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그 동물을 선택하여 무리에서 떼어내어 사람 거주지 가까이에 특정한 장소에 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물이 공동체에 접근하고 공동체에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도록 기원한다.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영화 미드소마 속 우리의 가둔 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호르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곰도 인간 희생양만큼이나 이방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곰 또한 제물로 쓰이기 위해선 충분히 호르가 마을과 통합될 필요가 있었기에 곰을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호르가 마을의 희생 예비 작업이 너무 낯선 희생물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방향이었다면 그 반대의 방향도 있습니다. 즉, 공동체 내부의 희생물을 낯선 것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오이디푸스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가 창안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서 오이디푸스는 무고한 희생양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라는 도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극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차 공동체의 외부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먼저 눈여겨볼 점은 그가 왕이라는 점인데요. 왕은 공동체 내부의 존재이지만 그가 가진 강력한 권한과 지위는 그 자체로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징이 됩니다. 왕은 그 지위 자체로 경계인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사회 고위층이나 정치인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이디푸스는 희생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죄성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와 동침했습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테베 사람이면서도 외부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이디푸스가 죽음으로써 관중들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느낍니다. 희생양의 관점에서 오이디푸스를 본다면 그가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포이의 사제들은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 때문에 테베에 역병이 돈다고 말함으로써 테베에 역병이 도는 이유가 마치 오이디푸스 개인의 범죄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역병과 개인의 범죄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죠.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재물들에게 죄를 부여하는 방식도 딩카족이나 오이디푸스 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드소마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동시에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 딩카족의 방식과 오이디푸스 왕의 방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호르가 내부인들의 경우 절벽에서 떨어진 두 노인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고 모든 권력의 중심인 것처럼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호르가 내부인 제물에게 외부적 속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르가 외부인들의 경우 내부인적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뿐 아니라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합니다. 조상들을 태운 재가 쌓인 나무에 오줌을 싼다거나 호르가의 경서를 몰래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호르가 사람들에 의해 크게 비난받을 수 있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조시와 마크는 살해당합니다. 미드소마가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죄를 짓기를 원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야 희생양을 삼을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죠. 죄물로 선택해서 데려온 이방인들을 어딘가 좀 이기적인 사람들로 택한 이유도 이들이 호르가 공동체 내부에서 쉽게 죄 지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희생양 선정의 조건과 희생양 메커니즘은 신화에나 존재할 것 같은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의 미친 짓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광기에 빠진 사이비 집단이 저지른 미친 짓으로 치부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데니는 영화의 마지막에 복수를 완성하고 이처럼 살벌하게 웃는데요. 사실 데니는 호르가 마을과는 전혀 무관한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신화적이고 비이성적인 미드소마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당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안의 폭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미드소마가 보이는 희생양 메커니즘, 즉 희생양을 선정하고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얼마든지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하나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일까요? 소위 튀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 마냥 비난하면서 자신은 비슷한 죄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나의 개인적 문제가 타인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었다면 이것이 데니의 이별복수극과 크게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내부적 갈등이나 폭력을 어떤 특정인을 희생양 삼아 해소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도 미드소마의 희생양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의 주변인들, 즉 내부에 있지도 않고 외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핍박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한다면 좀 과한 정의가 될까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희생양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한 톨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중에게 철저히 짓밟힐 정도의 문제가 아님에도 큰 비난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희생양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마치 미드소마처럼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대중의 폭력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날은 어찌 보면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는 혐오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 아웃클라스는 저희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폭력과 혐오 표현의 문제를 이야기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도 나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목소리여서 살짝 어색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 목소리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